그래서 이제 그 안에 뭐가 있었냐? 그 아까 본 요 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파르테논의 보물들, 즉 아테네 여신에게 봉헌된 보물들을 모셔놓은 장소고, 더 나아가서는 아테네의 국고였다는 거죠. 보물창고였습니다. 보물창고에서 거기에 가장 뭐가 중요한 게 있었냐면 아테네 여신의 대형 동상, 그를 아테네 파르테노스입니다. 아테네 여신이 처녀입니다. 아테네 파르테노스에서, 그러니까 처녀, 그러니까 파르테논도 맞잖아요. 파르테논이 무슨 뜻이냐면 처녀들의 방이라는 뜻입니다. 파르테노스라는 말에서 파르테논 자체가 처녀들의 방이라는 뜻이고, 그 안에 그 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는 성소에 아테네 파르테노스라고 페이디아스가 거대한 아테네 여신의 조각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나중에 그러니까 복원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위해서. 근데 이것은 뭐냐면 높이가 11.5m였다는 거죠. 높이가 11.5m니까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건물이죠. 그 더구나 그 뭐냐면 나무로 이제 원본을 만들고 그에다 청동을 입힌 다음에 중요한 곳에 금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얼굴과 팔은 상아로 했습니다. 이런 조각상을 금하고 상아를 썼다 해서 따로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비싼 조각물이 이겁니다. 나무 원본에 청동을 입힌 다음에 중요한 부분을 도금하고 얼굴과 팔은 상아로 입힌 것. 즉, 금과 상아로 만든 조각물이 당시 고대 그리스에선 가장 비싼 조각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한테나 하지 않죠. 제우스의 이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지만 제우스도 이런 제품, 이것도 역시 페이디아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12.4m인데 이 페이디아스의 제우스 금과 상아 조각상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인데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것들 모두 페이디아스가 조각했는데 이거는 이제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전에 있고, 지금 우리가 보시면 이건 이제 아까 본 아까 말했죠. 네슈빌의 파르테논을 복제해서 그대로 세워놨는데 그 안에 만든 건물인데, 이것도 말이죠. 네슈빌 모조품도 어느 정도냐면 높이가 12.75m고 석고나 시멘트로 만들었는데 도금을 했습니다. 금을 얼마를 썼냐? 3.9kg의 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거죠. 지금 4kg. 금이 4kg면 값이 얼마예요? 근데 고대 그리스 시대는 그보다 더 했습니다. 고대 시기에는 이게 이제 로마 시대에 만든 목조품인데 이건 대리석으로 만듭니다. 고대 그리스의 페이디아스가 만든 아테네 파르테노스는 금을 1100kg입니다. 금하고 상아를 1100kg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아테네의 보물이죠, 보물. 아테네가 마지막에 돈이 다 털리면 이거를 금을이나 상아를 띄워서 팔면, 그러니까 금하고 상아를 1100kg 썼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재산이죠. 근데 이거 두 개다. 이 페이디아스는 제우스상이나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테네 파르테노스상이나 금과 상은 나중에 4세기에 콘스탄티노플로 이전했다고 추정을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근데 아마 누가 다 훔쳐가서 금과 상아 다 떼어갔겠죠. 그래서 없어졌어요. 대단히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 상이나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금과 상아상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록만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네슈빌에서 요거는 이제 승리의 신 니케입니다. 승리의 신은 니케인데 아테네 여신이 그러니까 지혜의 여신이면서도 전투의 여신이거든요. 전쟁의 여신이라서 이 승리의 여신 니케가 굉장히 중요하고,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사람이, 그래서 이게 높이가 12.75m니까 사람이 이렇게 저니까 정말 대단한 상인데, 당시 2500년 전에 금과 상아를 1100kg를 사용해서 아테네 파르테노스를 만들어놨다는 것은 정말 당시에 아테네의 국력, 이게 정말 어떤 거지. 그러니까 파르테논은 아테네 여신의 신전인데 사실은 아테네의 보물창고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테네 여신이 들고 있는 방패입니다. 또 이건 이제 모조품인데 지금 이제 네슈빌에 있는 거죠. 여기서 아주 멋지게 부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고전기 그리스, 제가 고전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 걸 거듭 말씀인데 그때가 얼마나 화려한 문명을 장려했는지 거듭 말씀드리면 이게 다 채색을 했고, 이거 이제 네슈빌에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동쪽 정면이죠. 동쪽 정면에 아테네 신에 태어나는 광경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요 부분이 이렇게 하면 네, 커지죠. 이렇게 말이 이제 떠났습니다. 말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말이 힘이 좋을 때죠. 근데 이거 보십시오. 제가 미숙해서 지금 말이 뭡니까? 내 말이 때 지쳤죠? 하루 종일 마찰을 끌었으니까 말이 지쳐가지고 맥을 놓고 이렇게 떠는까지 이 정도로 정교한 조각을 했다는 게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스토리텔링이 있는 겁니다. 이게 중간에는 아테네 여신이 제우스의 머리에서 그대로 무장한 채로 태어났다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옆에 신들이 으악하고 놀라는 관계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태양신의 마차를 끄는 말들이 처음에는 아주 힘이 좋다가 나중에 하루가 끝났을 때는 저렇게 지쳐가지고 헤개거리고 있다는 그걸 보니까 당시에 얼마나 그 조각 이런 것이 뛰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서쪽 정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크로폴리스를 가면 서쪽 정면을 먼저 보게 됩니다. 서쪽 정면을. 그래서 돌아서 이제 동쪽으로 가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테네 여신하고 포세이돈하고 아테네를 두고 싸우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가 이제 입구입니다. 여기가 입구에서 조금 더 말씀드려요. 여기가 이제 입구고 입구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가면 이게 서쪽입니다. 그래서 돌아서 동쪽으로 가서 여기서 행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테네 도시에서 이리로 올라옵니다. 걸어서 올라와 가지고 그 아테네 그 여신을 위한 축제를 지낼 때 그래서 요 문을 통해서 이건 이제 프로필라이라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걸 통해서 이렇게 오다가 서쪽 정면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행사를 합니다. 의식을 거행하고 그 다음에 소수의 사람들만 이 신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파르테논 신전의 기능은 사실은 보물창고, 국고의 기능이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단면도고 해서 복합단지, 그러니까 그리스의 모든 신전은 복합단지고 나중에 서양의 교회도 사실은 복합단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가톨릭 성당이 적어야 됐지만 사실은 복합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입구입니다. 아까 보신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절에 가면 말이죠. 절에 가면 뭡니까? 절의 입구에 일주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찰의 입구를 나타내서 일주를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속세에 말하자면 모든 그 근심 걱정, 그 쓸데없는 욕심, 욕망 그런 것들을 털고 들어가라는 그런 문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문이 정화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사실 거기서 그러니까 속세랑 말하자면 이 사찰 또는 신전 안의 세계를 꺼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갑니다. 아까 이제 잠깐 보시면 계단을 올라가가지고 이 프로필라이아 이거를 이제 그리스 말로 프로필라이아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건축의 대형 출입문인데 계단을 올라서 이런 문인데 이게 지금 많이 파괴가 됐죠. 원래 모습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을 거쳐서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 이제 특히 신전이나 사찰의 문은 그 문은 속세와 그 안의 세계를 가르는 구분이죠. 가르는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속세에 잡다한 애증과 이런 오욕, 실정 이런 걸 씻는 공간이죠. 그래서 그를 지나서 올라갑니다. 이제 이게 그리고 올라가면 이게 단면도입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기둥이 서 있고 문이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은 서양의 도시들의 이런 프로펠러를 닮은 문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이제 뮌헨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베를린에 브란덴부르크 문이 있죠. 이런 것도 마치 이런 겁니다. 브란덴부르크 문이라고 해서. 그리고 프로필라이가 있습니다. 프로필라가 있고. 근데 그 프로필라를 지나면 아테나 프로마코스. 그러니까 앞장서 싸우는 그러니까 아까 파르테논 신전 안에도 아테네 파르테노스 처녀 아테네의 큰 금과 상으로 나는 동상이 있었고 상이 있었고 여기도 이 프로필라를 바로 지나면 아테네 프로마코스 앞장서 싸우는 아테네에서 이것도 마치 페이디에스가 만든 청동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대부분의 그리스 조각품들은 거의 다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되게 로마 시대 복제품만 남아있고 원본 청동상이 남아있는 건 10개가 안 돼요. 7개, 8개 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더 발굴이 되겠지만. 그래서 되게 그 대리석으로 지었다는 걸 상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많은 조각을 청동을 했습니다. 물론 대리석도 많이 사용했는데 그래서 대개는 대리석이 더 많았다고 봅니다. 대개는. 청동이. 근데 청동도 그냥 한 청동이 아니었는데 하여튼 청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려 높이가 10m고 무게가 무려 8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거죠. 지금 8톤 그 청동상을 건설하기는 지금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당시 아테네가 얼마나 그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였습니다. 그 페르시아 대제국의 침략을 물리쳤으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테네와 프로마쿠스를 지나면 다른 건물도 많지만 요거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에레크테이온이라고 아테네와 포세이돈에게 바쳐진 신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많이 파괴가 됐죠. 근데 여기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이거죠. 카리아티드. 지금 뭡니까? 여인상주. 그러니까 기둥으로, 사람을 기둥으로 썼습니다. 이 여인상주가 6개 있는데 이 중에 하나도 액이 띄어갔습니다. 이것도 하나도 영국 박물관에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여기 이제 지금 다 원본들은 그 아테네 그 박물관에 있고, 이건 이제 사본들을 만들었는데 이 하나도 원본은 엘긴 영국 박물관으로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 카리아티드, 이걸 카리아티드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된 여인상주, 그러니까 기둥주자를 써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서양의 중요한 건축적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이건 영국 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을 기둥으로 쓰는데, 거듭 말씀드리면 여인을 조각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옷을 입혔습니다. 물론 옷주름에 의해서 여인의 몸매를 드러냈죠. 그죠? 가슴이나 이런 부분을 드러냈지만 하여튼 여인은 나체로 하는 것은 나중에 4세기 중반에 프락스텔레스가 크니도스의 아포디테가 제후인데 나중에 나타나서 그리스 시대에는 가능한 여인은 나체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로디테만 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서양 건물에 남아있죠. 이런 것들이. 근데 남자는 뭐냐? 이건 아틀란티스입니다. 아틀라스. 그러니까 지구를 받들고 있는 아틀라스인데 남자는 어떻게 해요? 나체로 그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저번에 말했지만 이건 이제 아틀라스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세계를 떠받들고 있거나 이럴 때는 아틀라스인데 아틀라스는 나신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상트 페테르스부르크에 있는 극장의 아틀라스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알겠고, 이거는 이제 독일의 포츠담에, 베를린 근처에 있는 포츠담의 쌍수스라고 유명한 바로크식 로코코식 궁전인데, 이제 그 아틀라스를 이렇게 형체를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건축, 조각 이런 모티브들이 서양사 19세기까지 계속 서양 건축사를 맞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여자는 여인 상주는 카리아티드라고 부르고, 근데 카리아티드 특징은 옷을 입히는 겁니다. 그리고 옷주름의 표현이고, 남자의 아틀라스는 나신상으로 남성 유체의 멋있는 그 육체미를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프로필러를 통해서 입구를 들어오고 거대한 그 아테네 신상의 그 전투 모습이 있고, 이게 서쪽입니다. 파르테논은 서쪽 향해서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크로폴스는 아테네가 페르시아 제국의 침략을 물리치고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자신감에서 건설했고, 그 아크로폴스의 핵심이 이 파르테논 신전인데, 유감스럽게도 파르테논 신전을 장식했던 조각품의 대부분은 지금 영국 박물관에 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잘 이야기를 많이 못 들으셨을 거예요. 고대 그리스랑 로마의 조각들은 거의 다 대리석일 때 채색을 했고, 청동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니다, 잘못된 거다 있었는데, 이건 확실히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청동상들도 채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나 이런 건 다르니까 채색을 했던 게 다른 장치를 넣어가지고 했고, 대리석상들은 예외 없이 채색을 했는데, 이건 당연하죠. 여기서 이거를 보려면 이게 채색이 돼 있어야 잘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보고 하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언제 순백색의 대리석으로 바뀌었냐?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쟁점이 그겁니다. 뭐냐? 형태는 영원하고 색깔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서구문예사의 뒤에 다비드상, 이게 이제 대리석이거든요. 흰 백색이 대리석인데, 근데 원래 그리스의 이것이 근거로 삼은 그리스의 조각들은 대리석일 경우는 예외 없이 전부 채색을 해서 요새는 이제 그것을 규명하는 작업. 왜냐면 이거를 이제 세월이 지나서 색이 바랬지만 자세히 보면 안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양한 장비를 동원해서 보고 있는데 그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카리아티드도 에리크 테이온의 카리아티드도 원래는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상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눈에 잘 띄죠. 그죠? 훨씬 더. 인데 이게 색깔이 노란색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마 조금 남은 걸 가지고인데 지금은 이것이 확실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한 300년 동안 논란이 됐었는데 그리스의 조각상들은 예외 없이 채색을 했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또 대부분 조각들을 채색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프리스탠딩 부조가 아니라 프리스탠딩 조각들은 되게 채색을 했고 또 이집트도 조각상들은 거의 예외 없이 채색을 했는데 특히 그리스 시대는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로 해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예술 작품으로 보지 않고 이 사람들 일상생활로 봐야 되니까 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아이기아라고 아이기아로 있는 그 신전인데 그 신전에 있는 지금 남아있는 게 이겁니다. 이거는 현재 베를린에 가 있습니다. 독일에 가 있는데 뮌헨에 가 있는데 독일 뮌헨에 가 있는데 이게 남아 이게 사실은 이렇게 이걸 이제 안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거 옷을 입고 있잖아요. 전쟁사에 옷을 입고 있는 전사는 그리스 전사가 아닙니다. 페르시아 궁수나 트로이 이거 이제 트로이 전쟁이죠. 트로이 전쟁인데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군은 나치로 표현했고 트로이의 궁수는 옷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복원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외 없이 조각선에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페디먼트인데 아까 이걸 페디먼트라고 했죠. 페디먼트의 조각들이 전부 예외 없이 조각 채색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예요? 나신으로 있는 것은 이게 트로이 전쟁, 그리스와 트로이군의 싸움인데 나신으로 있는 것은 그리스군이고 옷을 입고 있는 것은 트로이 전사들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부 이렇게 해주고 도자기도 이건 이제 비석입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건 아마 그 앞에다 세워놓는 비석인데 비석도 이렇게 채색을 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또 이게 청동상입니다. 이건 너무 유명한 청동상인데 이거는 복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운동시합은 권투, 레슬링 전부 나신으로 했습니다. 달리기 이런 것들은. 그래서 패배한 패자 권투 선수인데 이게 원래는 지금 현재 이렇게 남아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죠? 색깔이 남아있죠?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사실적입니까? 권투시합에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얻어맞아서 코가 퉁퉁 붓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마 어떻게 표현했을 거라. 이렇게 당시에는 아마 이 정도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는데 현재 모습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청동에도 이렇게 맞으면 채색하고 눈을 따로 넣어가지고 하고 입술도 이렇게 색깔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동상이고 대리석상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청동상은 뭐예요? 그 시푸둥둥한 그런 걸 청동상으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 때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색을 했다는 거죠. 사육을 입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지금 남아있는 건데 나중에 복원한 겁니다. 아마 지금 이제 청동에서 푸둥둥하게 됐지만 아마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을까. 굉장히 사실적으로 했죠. 정말 거의 얻어맞아서 퉁퉁 붓고 피가 흐르고 이런 것까지 전부 묘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알고 우리가 지금 로마 시대 복제품을 보고 있는 조각하고 많이 달라서 채색을 했다는 것. 근데 이제 그것이 르네상스 시대의 형태는 영원하고 색깔은 일시적이라는 그런 말하자면 이념이랄까요? 개념에 의해서 이제 그 흰색 대리석 우리가 상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박물관에서 보는 현재 남아있는 그리스 시대 복제품들은 당시의 복제품들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는 것. 물론 형태는 똑같습니다. 형태는 똑같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기독교 미술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에서도 모든 조각상들은 거의 예외 없이 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아주 이제 재밌는 게 이게 이제 헬레니즘 시대인데 이게 알렉산더 대왕의 석관입니다. 이거는 어디 있냐면 레바논 지역의 시돈에 있는 겁니다. 여기 알렉산더 대왕이 묻힌 건 아니고 알렉산더 대왕이 임명한 태수 정도 사람이 묻혀 있는 관인데 거기에 알렉산더가 묘사된 조각이 남아있는데 이게 이스탄불의 고고학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소장품입니다. 이 높이가 195, 여기가 가로가 195, 세로가
318, 높이가 160 정도 되는 관인데, 여기에, 이 관에 아마 매장된 사람은 이 레바논, 시돈 지역의 태수였던 거로 판결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알렉산더인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남아있는데, 알렉산더죠. 사자 이걸 쓰고 있습니다. 두 권을 사자 쓰고 있고, 창을 들어서 적을 공격하는 공개인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복원을 해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채색을 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게, 물론 이게 이제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여기 남아있는 안료들을 찾아서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이 관내다. 이게 석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가? 왕릉에다가, 왕릉 앞에다가 무인석, 문인석, 이런 것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얘들은 석관을 만들어서 석관 옆하고 위에다 조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기독 시대는 또 다르지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 재밌는 게, 여기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 빼놓고 옷을 입고 있는 것은 페르시아 군인이고, 옷을 벗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그리스 군대죠. 말하자면 마케도니아가. 보시면 아시겠죠? 옷을 입고 있는 것은 페르시아 군인이고, 옷을 벗고 있는 것은 그리스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영웅적 나체, 이걸 철저히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군하고 페르시아 군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 이 광경을 이렇게 역동적으로 묘사했는데, 보십시오. 그 페르시아 군이, 그 군사가 들고 있는 방패는 당시 페르시아 궁정의 모습까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작품이죠. 정말 이게 지금 아마, 기원전 4세기 말,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죽기 아마 전인가, 그 정도의 헬레니즘 시대에 제작됐다고 보는데, 지금부터 그러니까 뭐니까 2300~400년 전인데, 그 솜씨가 정말 대단하죠. 대단하고. 근데 또 하나는 이 관에, 이제 제가 이건 자세히 보는데, 이 관의 다른 쪽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전에는 아까 보신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군대인데 그리스 연합군이죠. 그리스 군이 페르시아 군하고 싸우는 관계이고, 그 반대쪽 면에는 그리스 군인들이 페르시아 군인하고 같이 사냥을 하는 광경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정치선 전물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제국에서는 그리스군, 페르시아군이 화합해서 같이 사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태평시대를 열었다는 거 아닙니까? 태평시대를. 그러니까 한쪽 면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마케도니아 군대,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 군대랑 싸우는 장면을 그려놨고, 그 싸움이 끝나서 알렉산더가 정복을 한 다음에는 그리스군하고 페르시아군하고 같이 사냥을 하는 광경인데, 여기도 재밌는 게 뭐예요? 그리스군은 나신을 그려놓고 페르시아군은 옷을 입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철저히 지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메소포타미아나 그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나체로 남자면 그건 모욕의 상징이었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중에 기독교 이야기할 때 십자가형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십자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형을 어떻게 했냐? 완전히 나신으로 홀딱 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의 그 십자가 선을 때 이제 말하자면 그 속옷을 입히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른데, 미켈란젤로가 나중에 보였지만, 미켈란젤로가 유일하게 완전 나체, 예수가 완전 나체로 십자가에 못 달리는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고대 그리스도 십자가형이 로마에서 십자가형이 제일 고약한 형입니다. 왜냐면 금방 죽지 않거든요. 한 이틀 걸려서 죽는데요.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고통스러운 형인데, 거기에 제수를 매달았는데 거기에 옷을 입혔겠습니까? 당연히 옷을 벗겨서 했는데, 근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자기네 그리스인들의 이 육체를 보십시오. 잘 빠진 몸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참 묘한 사회죠. 그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대 그리스에서는 남자의 벌거벗은 몸, 근데 그때 아무 몸이 아니죠. 이상화된, 그러니까 아주 잘 빠진 몸, 그러니까 이상화된 얼굴, 이상화된 몸, 이것을 조각하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초상 조각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사람들의 초상 조각이나 초상화는 로마 제국 시대에 발달합니다. 고대 그리스는 개인의 초상 조각을 이렇게 많이 만들지 않았고, 대개 개인을 표시할 때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조각상을 그 무덤에다 갖다 놓는데, 우리가 저번에 보면 쿠로스, 젊은 남자 이런 것도 그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이상화된 얼굴에 이상화된 몸매로 해서
잘생겼다. 칼로스. 그거를 강조해서 갖다 놓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좀 다른데, 초상 조각이 없진 않았지만, 그 대부분의 조각상들은 이상화된 얼굴에 이상화된 육체였다는 걸,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알렉산더 석관,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보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